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으로 저희 객원 연구원님 한 분 모시고 아비코 전자 저희가 직접 탐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회사 간단하게 기업 분석해 드릴 거고, 그리고 탐방 때 나왔던 중요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아비코 전자 오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비코전자는 1973년 10월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2002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원래 아비코전자는 수동소자 사업만 영위를 했었는데 2018년에 자회사인 아비코테크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수동소자와 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동소자 사업 같은 경우는 인덕터와 저항기로 나뉘는데요. 인덕터는 다시 노이즈 제거용인 시그널 인덕터와 전기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파워 인덕터로 나뉘게 됩니다. 아비코전자의 수동소자 매출은 삼성향이 55.2%, LG향이 22.4%, 하이닉스향이 6.6%로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 전자기기, 전장제품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코테크에서 영위하고 있는 PCB 산업인데요. PCB 사업부 같은 경우는 MLB와 반도체 패키징으로 나뉩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MLB4로 2021년까지는 MLB 설비만 가지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 적층 설비에 투자를 하였고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PCB 사업의 주 고객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니덱 모빌리티 등이 있으며 매출 비중은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전장이 81.2%, 반도체 인가공이 9.8%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보면은 22년 실적은 매출액 1,6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112억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9.7% 상승을 하였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를 했는데 메탈 파워 인덕터 제품이 제품화되면서 원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1분기는 매출액이 343억 1천만 원,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 1천만 원으로 적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제 고객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갤럭시 S22 시리즈가 GOS 논란으로 AP에서 이제 엑시노스를 제외해서 그 부분에서 매출이 없어졌고, 이제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사업 부진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동사의 이제 총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수동소자가 44.5%, MLB가 50.1%, 반도체 패키징이 5.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아비코전자 시장에서 바라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DDR 이제 5라고 해서 요새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DDR5로 전환하게 되면 과연 이제 어떠한 수혜를 아비코전자가 보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 점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DDR5는 DDR4와 다르게 전력관리 반도체인 PMIC랑 인덕터가 공급이 되는데요. DDR5에 탑재되는 인덕터가 메탈 파워 인덕터인데,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코전자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능한 회사가 삼성전기와 이제 아비코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서버향에 모듈당 4개, 그리고 PC향에는 3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비코전자는 삼성전자의 서버향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PC까지 범위를 넓혀갈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가 DDR3에서 DDR4로 전환될 때 수혜를 받았던 칩 저항기 대비 ASP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자회사 아비코테크 흑자 전환 이제 일부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아비코테크 쪽 사업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를 할 당시에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여서 수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수 이후에 2019년부터 새로운 부품 수주를 따냈고, 개발에 긴 시간이 필요한 자동차 특성상 2021년부터 매출이 인식되었고 2022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으로 아비코테크 매출액은 81.2%가 전장에서 나오는데요. 국내 자동차 수출 물량 지수를 보면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133.17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고객사인 현대모비스가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생산 설비 증가에 따른 가동률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2,266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2조 4,140억 원의 투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장 부품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공급을 시작하면 장기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비코전자 그 실적에 있어서 올해 그다음에 그 실적에 기인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적정 주가는 얼마 정도가 이제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이제 의견을 묻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밸류에이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1,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이유는 DDR5 전환으로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은 확실한데 매출로 온전히 인식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상반기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부진하였기 때문에 올해 수동소자 매출의 큰 폭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매출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치평가는 EV/EBITDA 기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타겟 EV/EBITDA로는 DDR4 전환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던 2013년과 2014년의 상단치 평균인 13.9를 이용을 하였고요. 목표 시가총액 2,510억 8천만 원을 발행 주식수 1,329만 2,934주로 나누어서 목표 주가 19,000원을 한출했으며 7월 3일 종가 18,240원 대비 상승 여력 4.2%로 투자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상승 여력 4.2%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의견 바이를 제시한 이유는요. 내년에 DDR5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비코 테크의 흑자가 지속되는 만큼 이제 리스크가 해소돼서 동사의 거래량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일 종가로 18,000원대이니까 19,000원 해봤자 아직 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DDR5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목표 주가를 소위 말하면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아비코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뭐가 좀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로는 제한적인 캐파가 있는데요. DDR5의 전환에 따라 수혜를 보는 제품은 메탈 파워 인덕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비코전자에서 DDR5형 메탈 파워 인덕터 생산 가능량은 달에 300만 대에 불과한데요. 서버향에 탑재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는 4개로 단순 계산했을 때 아비코전자의 메탈 파워 인덕터로 한 달 생산 가능한 D램이 75만 대에 그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2023년 D램 예상 출하량은 830억 기가바이트인데요. 이에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캐파 증설이 필요합니다. 또 수동소자는 설비가 큰 산업이 아니라서 캐펙스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협상 단계는 현재 선제적으로 증설을 하긴 어렵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협상 단계에 맞춰서 캐파 증설을 해나갈 예정이고 캐파 증설 규모가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아비코전자 탐방을 좀 다녀왔고 우리 고혁진 연구원님의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아비코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